작년 한 해만 횡령금액 6억 원을 회수한 횡령 예방 전문가 문정태 회계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횡령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번 시간부터는 약속드린 대로 이런 횡령이나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노하우, 비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많으시겠죠?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셉테드라고 합니다. 이 용어 자체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제를 해서 어떤 사람들의 행동, 특히 종업원이나 회사에서는 종업원이나 어떤 다른 편의점에서의 어떤 손님들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그런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말은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교통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있죠. 이런 횡단보도 같은 게 여러분의 행동을 더 잘 통제한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홍대에서 열리는 어떤 무대, 그 무대의 위치가 왜 거기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우리 집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 왜 거기 있고 그 정류장 위치에 따라 어떤 상권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지역의 안전까지 기여한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환경이 인간의 행동 방식을 통제한다는 인식은 건축가, 이런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또 널리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간인들은 잘 모르죠. 관심도 없고. 이런 환경, 물리적 환경이 범죄나 횡령에 대한 두려움, 특히 범죄 그 자체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효과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다 라는 게 이제 셉테드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그 요소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셉테드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게 이 빛입니다. 우리 인간한테 가장 좀 필요한 게 빛인데, 이 빛을 조절해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통제하는지 옛날부터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사례를 볼게요. 멀리 그 시칠리아 섬에 사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시대 사원들이 있는데 그 사원들이 이상하게 그 지하에 있습니다. 그럼 왜 지하에 있었을까? 단순하게 시원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 지하에는 오랜 세월 동안 그 동물들이 뼈가 있었습니다. 그 벽에 뼈가 묻어 있었는데 뼈에는 뭐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인이 있습니다. 공동묘지 같은 데 가면 귀신 나온다고 하죠. 그 뼈 안에 인이 어둠 속에서 빛이 납니다. 그러면 그 사원들 안에 제사장은 왜 지하에 그 사원을 지었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어두컴컴한 어둠 속에서 뒤 배경, 밝은 배경으로 나타난 제사장. 과연 상상이 되시나요? 그럼 좀 더 근대로 와서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그 당시에 인류 최초로 7,000개의 가로등을 파리에 설치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만 해도 8시, 7시만 돼도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질병이 밤이 되면 공기 중에 잘 퍼진다, 이런 좀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보안 프로그램을 루이 14세가 7,000개의 가로등을 통해서 설치한 거죠.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저녁에도 자유롭게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사교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너무 먼 얘기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회사 내에서 어떤 복잡한 작업을 한다 할지, 사람들한테, 종업원한테 많은 일을 시킨다고 할 때 우리 사장님들 빛의 양, 즉 조도도 같이 높여야 된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이 높은 천장도 같이 높여준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떤 음식점이나 이런 그 회사, 구글 같은 데 가면은 천장 위에 배관이 다 보이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배관이 보이도록 하는 거는 직원들이 이 미완성된 건물 내에서 자신이 완성시켜야 된다는 어떤 무의식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 즉 종업원들이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거죠. 경찰의 신문실, 혹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서 어두컴컴한 그 신문실 안에 왜 그 범죄자들을 하필이면 그 높이 책상에, 그 높이 의자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경찰의 의복 색깔,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왜 그래야 되는지. 비협조적인 대상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경찰에서도 적용이 돼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건물이나 이런 환경에서 가장 빛 다음으로 중요한 게 높이입니다.
교회의 첨탑, 왜 교회의 첨탑은 굉장히 높게 돼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그 설교단은 왜 일반 신자들보다 높게 돼 있을까요? 그다음에 재판실에 들어가면 왜 판사들은 우리보다 높은 곳에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수영장에 갔을 때 안전요원들은 왜 높은 곳에 있을까요? 테니스 경기 심판의 위치, 이게 단순하게 어떤 그 경기를 잘 보기 위해서 수영장의 안전요원이 더 잘 보기 위해서, 멀리 보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힘, 어떤 우월함,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우리 삶에서 응용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가는 편의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의점 내에 종업원이 계산대 뒤에 있습니다. 그 종업원이 높이가 만일 손님보다 좀 낮다, 키가 작은 종업원일 경우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키 작은 종업원을 위한 어떤 단을 설치해 줬을 때 그 종업원이 작은 공간 내에서 편의점을 전부 다 볼 수 있다면 과연 손님이 만약 그걸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세 번째는 매장의 환경 관리입니다. 뭐 말이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게 우리 현대의 상업시설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아니면 우리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빠른 소비를 유도하려고 각종 환경적인 장치들을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의식하지 못할 뿐이죠.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주문과 배송 시스템은 굉장히 속도감 있고 긴장감의 연속입니다. 자, 하나씩 보면요. 딱 들어가면은 일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는 먼저 왔다고 해서 주문을 먼저 받아주는 게 아니라 늦게 왔어도 주문을 먼저 하는 사람한테 배송을 해줍니다. 이거는 우리가 은행에 갔을 때의 선착순 시스템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음에 맥도날드 자체의 그 화려한 색상, 다음에 맥도날드 매장에서 나오는 빠른 음악, 다음에 종업원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주문, 다음에 음식 같은 경우 내가 받았을 때 매장에서 먹더라도 그 햄버거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먹다가도 포장된 채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손님한테 음식을 전달할 때 손님이 음식을 보고 검사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포장을 해버림으로써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통은 종업원이 치우지 않고 고객이 직접 버리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도날드 매장이 사람들의 긴장을 경쟁시키고 어떤 속도감 있게 긴장감을 유도한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있다면 우리 회사나 어떤 편의점이나 우리 뭐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범죄나 횡령이 발생할 수 좀 확률을 낮출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좀 어떻게 이런 제가 사례를 말씀드려 보니까 어떤 좀 감이 오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좀 더 다른 환경적인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횡령이나 범죄 예방에 응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